감정가가 1억 4,600. 1억 4,600. 네. 거기에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1억 1,900 정도 받았죠. 1억 1,900. 그게 한 80% 정도 된 건가요? 81, 2%될 겁니다. 81, 2%? 그 정도면 요새 상황에서 80% 초반대면 훌륭하게 받은 편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월세로 할지 전세로 할지. 선생님은? 한 20만 원이면 재료비는 될 것 같아요. 도배 사장님한테 조금 추가 비용 더 드린다는 식으로 해서 한번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도배할 때 천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등을 어째 내려야 되니까 그때 부탁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웠던 게 화장실을 어떻게 할까? 네, 그렇죠. 약간 애매해서. 네, 맞아요. 특히 도기가 좀 많이 오래된 느낌이 들어서 변기? 변기랑 세면대. 가 좀 오래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당장은 뭐 안 할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할 텐데 그럼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얘기 나누다 보면 돈이 진짜 아예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진짜 빠듯해서 다 써버릴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좀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유 있는 편이잖아. 삶의 여유가 있어.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이야. 나이도 젊고. 아닙니다. 되게 이상적인 사람이네.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고민스러우면 나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요 전 세무자께서 누수 공사를 한번 해놨던 흔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수도관이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보기 좋진 않죠. 그렇지. 그 단어가 좋다. 보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일 수 있으니까 네, 그쵸. 차라리 화장실은 한 200이면 충분히 할 거니까 찜찜함이 있는 거는 이번에 어떻게 세입자를 잘 구하더라도 세입자가 바뀔 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실이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공실로 놔뒀을 때 이것 때문에 안 나간다고 자꾸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할 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집은 크게 돈 들어갈 게 없거든요. 특히 뭐 문짝 같은 거나 홈팡이 있고 네. 누수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 돈 들고 시간 걸리는 수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왕 여기 하는 김에 돈을 좀 써도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경제 사정이 넉넉하니까 그 정도 좀 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하게 되면 싱크대랑 욕실부터 좀 예약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비용이 싱크대 150에 도배장판 한 100만 원 넉넉히 잡고, 그럼 250에 등 같은 거 뭐 부대 비용 해서 50만 원 하면 300에 화장실 하면 한 500 가까이 깨실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네.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리는 한 요 정도만 하고, 수리하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한 번씩 연락 주시면 또 네. 의견 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낙찰을 작년 하반기 때 받으신 거고, 감정가가 1억 4,600. 1억 4,600. 네. 거기에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1억 1,900 정도 받았죠. 1억 1,900. 그게 한 80% 정도 된 건가요? 81, 2%될 겁니다. 81, 2%? 그 정도면 요새 상황에서 80% 초반대면 훌륭하게 받은 편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월세로 할지 전세로 할지. 선생님은? 저는 월세. 월세로. 네. 전세로 늘 생각은 아니지만 가늠해 봤을 때 선생님이 낙찰 받은 가격보다 전세가가 훨씬 비쌀 거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방 3개고 전용은 16평. 16평? 네. 실평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한 전용은 16평이니까 요새 전세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작년 여름에 저런 거 명도하신 분이, 위치는 그분도 화곡동이긴 한데 1억 9천에 나갔어요. 4층이 저쪽 화곡동 있잖아요. 신월동 근처에 있는. 평수는 오히려 선생님께 넓어요. 근데 거기도 방 3개짜리니까 1억 9,200인가 300에 나갔거든요. 네. 잘 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처음부터 편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중간에 부동산에 방문해서 시세랑 좀 알아봤는데,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에서는 이제 월세 시세는 천에 한 50 정도 이것도 왔다 갔다 한다,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순간 조금 불편했는데 선생님께 한번 더 연락을 드리니까 금방 또 풀어지는 다행이네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뵌 게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제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요. 고맙습니다. 그게 너무 대비가 비교할 사례가 딱 저도 있었던 게, 선생님은 약간 한쪽이 묻혀 있어서 뭐 반지하처럼 뭐 부동산 약간 하향 평가한 거잖아요. 내 그렇죠. 집을 반지하처럼 판단을 해야 된다, 이 집을. 근데 사실 반지하
반지하는 아니거든. 그리고 한쪽 면은 또 열려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쵸. 트여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리고 반지하가 실제로 그 건너편에 1070에 나갔는데 그쵸. 그럼 선생님은 그 이상은 충분히 그 바로 앞집이었잖아요. 네. 바로 앞집에 반지하가 제 교육생분 반지하가 그 가격에 나갔으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그 이상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말씀- 일부분이 네. 묻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말씀 듣고서 저도 되게 많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얘기도 일리는 있겠지만 전부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실제 사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선생님도 그런 작업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사람한테 의견을 들을 때 한 번씩 의심해 보는 거 그런 거 맞아요. 누구보다 되게 잘하잖아요, 선생님. 아직 많이 부족하죠. 선생님한테 그래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숨이라고도 생각은 좀 되긴 하는데 아. 감정가 대비 네. 80% 초반으로 낙찰을 받은 거고 얘는 월세를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원래 계셨던 분이 채무자분이 계셨고 네. 뭐 듣기로는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 한 70대 후반 채무자께서 거주를 하셨어요. 사실 상황이 안 좋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명도가 어떻게 잔금도 내기 전에 수월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 낙찰받고 갔더니 채무자께서 네, 집을 당연히 방문했죠. 계시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셨더니 낙찰자라고 하니까 편하게 대해주셔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니 자기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이사 갈 수가 없다. 이사 갈 집도 없고 지금 당장 이 집도 이자를 못 내고 있는데 당연히 어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비를 얼마를 주던 집 구해줄 정도 주는 거 아니면 못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네. 이사비를 당연히 생각은 하긴 했는데 네. 이분한테 중요한 거는 이사비 자체가 아니고 이사비를 주더라도 갈 곳이 없다. 그럼 좀 되게 난감했겠다. 처음에는 난감했는데 제가 또 여기서 선생님께 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던 거죠. 예. 아 그래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 거기에 좀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분 사례가 있던 게 그분을 도와드리려는 마음으로 접근하셨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접근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야, 이분이 뭐 정말 거짓말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도와드린 게 내 마음도 편하고 그분도 좋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고집만 피우는 게 아니고 네. 이분 상황도 좋고 나도 좋은 방향을 고민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알아봤죠. 한번 가서 뭐 식사도 한번 같이 하면서 정말 경제 사정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아 그랬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나가실 수 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자녀분들이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여쭤보면서 좀 관계를 쌓아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닌데 차상위 계층 정도에 포함이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